여러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정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목사 엘리엇 프레슬린. 그는 이미 수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하여 당시 종교계와 전문가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황의 죽음과 우리 한국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상상 이상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프레슬린 목사의 마지막 경고는 지금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조용히 다가오며 이를 알아차린 자만이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고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알 수 없는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북한의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뚜렷한 신호들이 아닐까요? 이 모든 현상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예언된 더 거대한 흐름 속 일부일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엘리엇 프레슬린 목사의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에게 그토록 절실하고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입니다. 이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가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충격적인 예언의 주인공, 그는 누구일까요? 교황의 죽음을 예견한 이 사람, 엘리엇 프레슬린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놀랍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목사를 시작한 그의 여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대 중반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자 성경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동양의 고대 지혜에 눈을 돌렸습니다. 내가 찾던 답은 늘 내 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프레슬린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동양 철학과 종교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를 넘나들며 그는 서양과 동양의 경계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겨울밤, 프레슬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비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징조 없이 찾아온 이 경험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역경, 주여을 동시에 읽으며 명상하던 중 갑자기 강렬한 빛과 함께 미래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꿈도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미래는 너무나 선명했고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프레슬린은 그 경험 이후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가족들에게만 공유되었고 그것이 정확히 실현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프레슬린은 대중 앞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작은 라디오 방송에서 그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영적 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의 일부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종교학 교수는 프레슬린의 예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의 첫 한국 방문은 조용했지만 그가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수의 학자들과 수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프레슬린은 5가지 중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새로운 영적 물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6월은 한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적 유전자는 수천 년 동안 준비된 것이며 이제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시간이 왔습니다. 프레슬린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5가지 예언은 정치, 경제, 통일, 영적 혁명,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그의 첫 번째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예언자가 말하는 6월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말하는 운명에 다른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브레슬린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5년 6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달이 단순한 배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한국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는 6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6월은 항상 한국에서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6.25 전제, 이 달은 우리 역사의 중대한 순간들을 담고 있자. 하지만 브레슬린이 말하는 2025년 6월은 단순한 기념일이나 역사적 회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 달이 한국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조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지지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브레슬린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영적 선택입니다. 한국인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번 6월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통과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민족의 영적 에너지가 이 시기에 정점에 도달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투표장에 들어설 때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올바른 선택을 이끌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브레슬린이 이 선거의 결과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나라에, 그것도 정기적인 정치 행사에 불과해 보이는 이 선거가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리학에서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죠. 한국에서의 이 작은 선택이 전 세계 의식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작은 돌이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듯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에 영적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두 가지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과거의 길,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이 6월의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위계적 구조, 물질적 성공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집단적 동조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의식, 영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방향성을 둘러싼 깊은 갈등입니다. 브레슬린은 말합니다. 그가 예견하는 바에 따르면 6월의 선택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외형에서 내면으로, 경쟁에서 조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브레슬린이 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지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재 주목받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가 아닌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브레슬린은 그의 계몽자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한국의 운명에 이끌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누구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브레슬린이 말하는 계몽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얼굴들 중에서 찾아봐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브레슬린은 말합니다. 계몽자는 이미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 숨어있는 거북이처럼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자. 브레슬린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면 카리스마 넘치고 대중 앞에 자신감 있게 서는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브레슬린이 묘사하는 계몽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감솔하며 무엇보다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런 역설적인 특성이 계몽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계몽자의 또 다른 특징은 내면의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라 대중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말에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옛 선비들이 추구했던 이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자아가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의 그리고 민족의 지혜가 그를 통해 흘러넘칠 수 있죠. 브레슬린이 말하는 이 비워짐의 개념은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계몽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진정한 위대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런 겸손함이 바로 계몽자의 힘의 원천이라고 브레슬린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지도자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까요? 그는 흉묘에 일으키거나 강력한 법률을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촉매지가 됩니다. 그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자신은 조용히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은 수많은 다른 등불들을 밝힐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계몽자의 영향력이 물결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문화에서 먼저 감지될 것입니다. 권력을 위한 치열한 경쟁,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 그리고 고와한 약속들로 가득한 현재의 정치 문화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진심 어린 단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가져올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변화는 정치를 넘어 우리의 영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계몽자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브레슬리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전 국민의 의식 수준의 현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면적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계몽자의 추정과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고요한 혁명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적 변혁이 있습니다. 계몽자의 등장과 함께 펼쳐질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의 혁명일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온 화폐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종이나 금속이 아닌 신뢰와 데이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단순한 디지털 통화의 등장을 넘어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반의 글로벌 통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의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단순한 숫자로서의 부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신뢰가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경제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닌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기술적 역량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기술 수용성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는 미래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미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도달할 지점에 이미 와 있죠. 브레슬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감수성입니다.
브레슬리는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윤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이러한 가치관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혜가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될 때가 왔습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역설적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윤리와 목적이 단순한 부가적 요소가 아닌 핵심 동력이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가만을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떤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자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창출하는 의미와 목적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가치의 기반 경제가 2030년경에는 전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참여자가 아닌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가들은 직관적으로 이 변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치와 의미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우리 경제가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경제적 변혁은 정치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권력의 정의도 변화할 것입니다. 물질적 힘보다는 정신적 영향력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의 개념이 바뀌면 권력의 개념도 바뀝니다. 미래에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가장 많은 의미를 창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슬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혁명은 더 깊은 변화, 즉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변화의 전조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경제적 변화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경제적 혁명이 궁극적으로 더 깊은 치유와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결합니다. 바로 남과 북의 통일입니다. 경제적 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꿈꿔온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2027년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통일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통일은 조미에 서명하거나 군사적 승리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브레슬린이 말하는 조용한 통일은 공식적인 선언이나 화려한 행사 없이 일어나는 내면적, 정신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통일은 반지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내면적 통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문화 교류는 정치적 대화보다 더욱 강력한 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브레슬리는 예견합니다. 음악, 영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은 국가에 모릅니다. 노래 한 곡, 시 한 편이 때로는 천마디 정치적 연설보다 더 많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브레슬리는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영성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분단의 상처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그 치유 역시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통일은 영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분열된 민족 정신의 하나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과정이 우리만의 내적 여정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치유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인간관계와 감정적 유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재결합,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들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간의 이해, 이러한 작은 연결들이 모여 거대한 통합의 물결에 이를 것입니다. 세계는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 없이, 강제 없이, 오직 사랑과 이해만으로
통일에 이르는 민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러한 통일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의 제고가 아닌 새로운 민족 정체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브레슬리는 푸해 이후에 우리 민족이 과거의 남한도 북한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두 조각이 다시 붙은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의 시간을 기억하지만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것처럼요. 브레슬린의 이 비유는 통일이 단순한 회복이 아닌 변혁적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에는 조화로운 이중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강점과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남쪽의 창의성과 역동성, 북쪽의 단결력과 기율, 이 둘이 만날 때 세계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포함된 문화가 세계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통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전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포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작은 이해와 양보의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브레슬리는 이 과정에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이 단지 우리말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겪는 분리와 포합의 여정은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더 큰 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을 위한 작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지 그 지혜는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의 경험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브레슬리는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의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정신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류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인류는 물질의 세계에 집중해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가, 측정할 수 있는가,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겼자.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변화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혼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브레슬리는 우리 민족이 이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자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온 독특한 역사적 여정 때문입니다. 고통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민족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회복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브레슬리는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복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시련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단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전 세계에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경험은 매우 기준합니다. 브레슬리는 우리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정신적 가치관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유교, 불교, 보교, 무속신앙 등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해 우리는 물질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워왔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몇천 년 동안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추구해왔습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의 문화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이 이제 전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인간 의식의 진화가 있습니다. 자아 중심적 의식에서 연결 중심적 의식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주로 나와 내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힘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공감 능력과 관계 형성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력의 개념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권력은 주로 간제와 풍제의 능력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영감을 주고 연결을 창출하는 능력이 진정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풍제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있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력이 우리 사회에서 먼저 등장할 것이라고 이글합니다. 또한 사고의 깊이와 연민의 크기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표면적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보다 삶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통찰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성은 계산 능력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에 있자. 브레슬리는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교육,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은 특정한 시점에 집중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그 운명에 다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세계의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레슬린의 예언을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슬린이 제시한 예언적 이전글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는 세 가지 핵심 시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2025년 6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이 달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영적, 경제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계몽자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7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시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조합니다. 둘째, 2027년입니다. 이때 남북 간의 감각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정치적 합의 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포괄입니다. 문화, 예술, 종교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통일은 먼저 꿈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일어나죠.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셋째,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5년 동안 세계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단의 글로벌 통화가 등장하고 가치 기반 경제가 주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마치 껍질을 벗는 뱀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자 브레슬리는 이 전환기가 도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언적 이정표를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브레슬리는 세 가지 핵심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년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열쇠입니다. 분별력, 평화, 그리고 연민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자. 브레슬리는 명상, 기도, 자기 성찰과 같은 내면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변화의 징후를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표면적인 뉴스와 사건 너머에 있는 더 깊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사건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물결만 보지 말고 물결 아래의 조류를 보세요. 브레슬리는 표면적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브레슬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언적 사이클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예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결정된 운명이 아닌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참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브레슬리는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의 공동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 봉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는 변화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만의 미래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결국 브레슬린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엘리엇 프레슬린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엘리엇 프레슬린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2025년 6월, 2027년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변화의 지물을 알아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예언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임과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